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문화 이 수다 시간입니다. 이른바 미투 고백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분야가 바로 문화예술계 아닙니까? 최근 대학로, 충무로 등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요. 이 이야기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은 미투 운동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엄청난 혁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형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혁명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들 보니까 좀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아, 이러다 공연계 전체가 망한다. 지금 보면은 공연이 엎어지고 수연자 컴퍼니는 문을 닫았죠? 네, 그래서 닫는 경우도 있고요. 작품을 올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올리기로 한 작품들을 안 올리는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윤호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웬즈데이라고 하는 작품을 올리기로 했었는데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이유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웬즈데이가 이 위안부 할머니들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싸우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윤호진 감독이 성추행 미투 원조 이야기를 다루면서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연출을 한다. 이게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더 이상 제작사 측에서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에어컨 없는 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됐던 이제 배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배우를 이제 그냥 한 명만 이렇게 제외하는 게 아니고 작품 자체를 올리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무엇보다도 그냥 해당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작품 자체를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문제인 인물만 이렇게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송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드라마다 예능이다 그러면 그 문제 인물만 잠시 이제 이렇게 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화예술계에서는 아예 작품 자체를 올리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약간 좀 그런 면에서는 진일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제작사나 극단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관객들이 정말 이번에 진짜 관객들을 보면서 한국의 연극 관객들은 굉장히 선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서서 위두유 시위를 벌이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극단이나 혹은 문제가 된 배우가 출연하는 연극을 보이콧하는 운동을 벌였잖아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단체 관람을 예정으로 했던 작품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진일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명성황후를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명성황후 하면 워낙 이제 성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기도 하고 또 최근엔 배우들을 많이 이렇게 또 교체하면서 새롭게 시도를 했는데 이게 윤호진 감독의 작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 관람을 취소한 YWCA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동안의 소극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서 이 관객들의 주권을 찾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로 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YWCA라면은 예정보다는 위상이 좀 떨어졌다고 해도 한국 여성운동의 본산이잖아요. 본산이고 시초이고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했었고 주도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에 그 전통을 살리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계 거장으로 불리던 이들의 추락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학계라든가 또 기타 문화예술계의 단체들, 조직들 또 정부기관 이런 데에서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후속 조치를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거죠. 고은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동안에 쌓였던 것들이 이제 많이 폭발을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어떤 시인의 공간을 시인의 방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걸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관련 이제 조직위원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뀌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교과서에 실린 작품 자체를 이제 제외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문제가 많이 있던 거로 지금 밝혀져서 영화 개봉뿐만이 아니고 해외 이제 진출까지도 이제 가로막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교과서에 언급된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제외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점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의 작품은 빠지고 있는데 친일파들의 작품은 왜 안 빠지고 있을까요?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저는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과거에 있던 일들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제 바로 잡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잡히지 않고 대충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런 문제들 그냥 넘어가겠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미투 운동이 처음 시작할 때도 이러다 말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실명으로 이제 증언하는 사례도 많이 나왔고 또 단체 행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변화된 지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예전 같은 경우도 문제를 일으키면 뭐 작품 그대로 갔고요. 또 심지어는 교과서에 그냥 남아 있고요. 그리고 작품집 같은 경우도 그대로 판매가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과거의 잘못이다 하더라도 일벌백계 해서 바로잡겠다는 건 실제로 문화예술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분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행위를 안 했냐 법적인 어떤 부분만 따지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 성과나 업적까지도 재평가를 하고 접촉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어떤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법적 공방 얘기하니까 짚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지금 미투 운동에 대해서 반발하는 움직임들이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한 번 당한 거는 뭐 미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다. 뭐 그리고 또 뭐 20년 전의 일 지금까지 끄집어 와서 뭐라는 거냐. 뭐 옛날은 문화가 달랐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거는 그 여자 남자 성대결로 가자는 거냐 뭐 이런 주장들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조작이다 뭐 무슨 음모가 있다 뭐 이런 미투 운동을 키워가지고 특정 대기업의 문제를 가리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하신 논리들은 특정 누군가를 좀 약간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의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특정 리더일 수도 있고 정치인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지도층 인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화예술계 어떤 특정인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주로 이거는 이제 향후에 우리 편이니까 보호하고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그 안을 썩어 들어가겠고 많은 여성들 또 남성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원인을 계속 심화시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를 해줘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뭐 진영의 논리도 아니고요. 우리 편 내 편의 문제도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생각나는데 우리 그 진영의 대통령 1순위인 사람이다. 이러면서 보호해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오히려 내부의 피해자들을 더 많이 만들었다 이런 주장이 있으면서 가스라이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현상은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그런 말씀하신 기류들이 누적적으로 쌓여가지고 이번에 터진 거거든요. 이래도 되네? 그렇죠. 이래도 문제 제기 안 하네? 명분만 있으면 되네? 대충 문제되네? 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방어를 해주네? 이렇게 돼가고 사실 연희당 거리패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대표가 너 하나만 조용히 하면 문제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조직보호 논리를 많이 내세웠고 사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 계속 누적적으로 쌓여왔던 것이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문화예술계 같은 경우도 뭐 조재현 씨 사례가 있어서 그 단체 자체를 없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한 사람의 이게 좌지우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정치도 너무 한 사람의 영웅에 좌지우지되는 게 많고 극단 예술계도 너무 한 사람의 좌지우지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토대가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말로는 집단지성 얘기를 하면서 왜 영웅에 그렇게 목매는 일들이 보이는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가 경제개발 과정부터 해서 영웅화해가지고 이렇게 이끌어왔던 측면이 이제는 영웅화로 안 되고요. 집단 수기. 그러니까 왜 의사결정하는데 집단적 회의해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왜 한 사람이 뭐 프로젝트 물어와가지고 심지어 정부 돈을 지원을 받아가서 대규모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지고 다른 어떤 창작적인 어떤 좋은 작품들을 제외하고 그런 편취를 하느냐 그것 자체가 이미 골마터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예술계에서는 아예 지금 새로운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해외에서는 그런 실험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조직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좋은 곳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비조직이다 그러면 비조직은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터져 나와요. 그럼 문제 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진짜 한꺼번에 붕괴되는 곳은 하나도 문제가 없었던 조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수평적 의사구조이기 때문에 예. 그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기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은 왜 뭐 이쪽에 문제가 많이 있군요. 저는 건강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극계가 오히려 건강하다. 골마 터져야만이 새로운 살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왜 성범죄가 많이 아니요. 옛날엔 더 많았고요. 다른 나라에도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수평적인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터져 나오는 것이어서 그렇죠. 더 많이 터져 나오고 이제 그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여기에 다시 토대를 구축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의 과거의 문제를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미투 운동 참여한 여성들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리고 창작자들 어떻게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할 거냐. 이런 점들을 오히려 더 수기하는 측면들이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예술계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연극계에도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 만들어서 피해자 보호부터 먼저 나서고 아주 모범적으로 피해자들이 필요한 것들 상담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연극계, 공연계 같은 경우도 옛날에 뭐 이제 어떤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연대를 하던 분야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깨진 거예요. 연극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2차 피해 없도록 보호를 하겠다.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겠다. 그래서 연극인들의 행동 중심으로 이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그동안은 1인 영웅주의에 좀 많이 문화 권력에 가려져 있었고 숨을 제대로 못 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옛날에 민중운동, 연극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력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때 저력을 다시 한번 결집시키는 미투 운동의 연장선상이 되지 않나. 그 위에서 이 젊은 기획자 혹은 새로 이제 예술가들이 활동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투명한 캐스팅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화예술계뿐만이 아니고 뭐 심지어 영화계도 마찬가지고 방송계도 마찬가지고 그게 투명하지 않으니까 저쪽에 극단에 가면 좋지 않을까? 저 영화사에 가면 되지 않을까? 저 유명한 사람 되지 않을까? 뭐 장자연 사건도 사실 그런 연장선상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단계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문화예술계의 미투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